반갑습니다. 제형솔루텍 주주분들. 자, 오늘 주가만 보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불안하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불과 직전 거래일에 9,030원 상한가까지 보여줬던 바로 제형솔루텍이 오늘은 장중 10,000원 돌파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8,000원대로 밀린 상황입니다. 현재 화면 보시면 제한솔루텍의 현재가는 8,500원, 약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이 나온 상황이죠. 아침에는 10,000원이 넘는 걸 보고 따라가신 분들은 지금 몇 시간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제형솔루텍이 약한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도 2% 하락이 나온 상황이에요. 등락이 나온 종목들 현재 확인해 보시면 하락이 월등히 많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상승이 400 종목인데 하락만 해도 1200 종목이 하락에 나왔어요.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기관 쪽과 금융 투자 쪽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형솔루텍이 밀리는 모습을 보고 상한가 한번 치고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겁먹을 수는 있는데 오늘 하락을 제형솔루텍만의 문제로 판단하기에는 시장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중에 10,000원 찍었다가 8,000원대로 밀렸다는 건 분명히 위에서는 강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장중 저가는 8,400원까지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졌는데 이게 급등을 하고 끝나는 종목인지 아니면 강하게 올라간 뒤 한번 흔들고 다시 움직이는 종목인지 그 판단을 지금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제형솔루텍이 끝났다고 보지 않는 이유는 먼저 실적이 있겠죠. 제형솔루텍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070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171억 원인데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49% 증가, 영업이익은 무려 5,800% 급증이 나왔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158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는데 여기서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171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107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가가 움직인 이유를 단순 테마나 찌라시로만 볼 수 없다는 이유가 되겠죠. 이게 바로 제형솔루텍이 죽지 않는 첫 번째 희망이고 두 번째로는 제형솔루텍이 최근 약 5년 동안 액추에이터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약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해 왔어요. 베트남 생산 라인 확대하고 자동화 로봇 설비를 도입하면서 생산 효율을 끌어올렸는데 실제로 1,0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수익으로 연결까지 되고 있으니 얼마나 큰 호재겠어요. 회사는 이런 선제 투자가 최근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되고 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 모빌리티 신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는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게 로봇, 모빌리티, 신사업은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지 아직까지 대규모 수주가 확정됐다 이 뜻은 아니에요. 때문에 기대감 때문만이라도 상승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 본업에서 이익이 좋아지고 있고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너무나 커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주가가 흔들린다고 해서 이번 재료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주가는 단숨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제형솔루텍이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이 나온 만큼 하락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거래일이 됐을 때 바로 진입하는 건 자제해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언제 진입을 해야 되냐가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거를 대응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락이 나올 때, 상승이 나올 때 언제 진입하고 언제 빠지는지를 명확한 기준점을 잡고 실제로 투자를 진행하는 걸 우린 대응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이 대응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주님들,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급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주가가 빠지면은 더 떨어질까 불안하고 반등이 나오면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서 서둘러 들어가고 싶어지죠. 그런데 우리 계좌를 가장 크게 흔드는 것은 바로 이 시장의 등락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기준 없이 매매하고
대응할 순간을 놓치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같은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은 자금이 빠져나가고 또 어떤 종목은 새로운 수급이 들어옵니다. 같은 업종 안에서도 이미 단기 상승 부담이 커진 종목이 있는가 하면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거래량과 외국인 기관 수급이 살아나기 시작한 종목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이 돈의 성격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바닥을 판단하지 않고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상승을 확신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자금이 어느 업종으로 이동하는지, 거래량이 단기 매매로 끝나는지, 주요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흐름을 이어가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장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떤 종목을 확인하고 어느 구간까지 기다리며 이 기준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미리 정해두는 것. 그것이 우리 계좌를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매일매일 확인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직장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퇴근한 뒤 가족도 챙겨야겠죠. 하루 종일 차트와 거래량, 이 수급을 바라보면서 자금의 이동을 추적하는 건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시장은 우리 사정을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잠깐 일하는 사이에 수급 자체가 변화해버리고 강해 보였던 종목이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민하는 사이에 대응 구간을 획획 지나갈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종목을 전혀 몰라서 손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종목에 대해 빠삭하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왜 손실을 보겠어요? 바로 확인할 시간이 부족해서 대응해야 할 순간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대신 봐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종목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지, 어디에서 새로운 수급이 만들어지고 추격이 위험한 자리와 기다릴 수 있는 자리를 구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8367-9751번으로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저는 주식 매매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 일이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주식 차트를 꾸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랑 다른 점은 24시간 동안 이 차트를 꾸준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이 확인해야 될 것들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거, 바로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보냈던 문자와 당시 차트, 실제 대응 기록을 먼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문자 내용은요, 실제로 저희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이 위에 대응이라고 문자를 보내신 이후 제가 진단해드렸던 내용이고요. 이분에게 매수 추천가를 일단 51,000원에서 52,000원 구간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타점으로 지금 구간에 비중 좀 높게 들어가도 될 것 같다.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 51,300원 구간에 진입을 하셔서 65,000원 구간에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 눈대중으로 봐도 약 30% 수익 먹었죠. 자, 이때 제가 말씀드린 거,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했다. 수급 확인해봐라. 제가 추천드렸을 때 날짜가 바로 이 4월 6일쯤이었어요. 자, 제가 이 구간에 무슨 근거로 추천을 드렸냐면, 자, 3월부터 쭉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이 구간 때 이상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개인의 물량이 꾸준히 빠져나가고 들어오고를 반복하지만 외국인 물량은 상당수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죠. 그리고 기관계 물량은 오히려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4월 1일 날 갑자기 기관 쪽에서 만주를 추가로 구매를 해요. 이때 흐름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던 체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흐름을 꾸준히 유지를 해주다가 고점인 바로 이 4월 15일 부근에 무려 68,000원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기의 흐름을 완벽하게 꿰뚫었던, 이때 당시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무려 30% 수익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물론 HLB 같은 경우 급등락이 심한 종목도 맞지만 우리가 이때 들어갔던 이유, 거래량도 물론 봤고 수급도 확인을 했고
꾸준한 세력들의 자금 추격도 있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에게 수익까지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다른 종목 한번 봐볼까요? 이번엔 SK하이닉스 추천드렸을 때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자 확인을 보시면요. 이분 같은 경우 SK하이닉스에 대해 문의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이닉스 지금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역대급 고점이긴 하지만 수급과 거래량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계 반전 수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는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점 바로 이 부근이었어요. 이 부근에서 우리 주주님이 문의를 주셨을 때 이미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 하락하고 있는 와중이었을 거란 거예요. 근데 주주님들, 자, 이때 보시면요. 바로 5월 14일이 바로 이 부근입니다. 이 부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개인들이 물량을 꾸준히 구매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계는 약간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즉, 물량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게 기관계와 외국인이 아니라 개인이 물량으로 흔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본 건 이 기관계의 물량이 아직도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상승 흐름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일시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재반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제 생각엔 250만 원 돌파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들어가도 되냐, 타점도 알려주냐. 그래서 제가 추천가를 180만 원으로 해드렸어요. 자, 날짜 보시면 5월 14일이 바로 여기에요. 이 부근에서 180만 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손절가 165만 원까지 근처까지 왔어요. 168만 원까지 왔는데 이때 우리 주주님들 안 팔고 계셨잖아요. 저랑 같이 진행하신 분들. 이때 반등 딛고 일어나서 기관계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170만 원이었던 게 240만 원까지 쏴버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 230만 원에 제가 나오라고 했는데 당연히 그때는 이미 기관계 수급이 거의 끝났을 때 제가 나오라고 했던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때 제가 한번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주님이 끝까지 들고 가겠다. 그때 이후로 계속 연락은 하고 있는데 이분 아직 하이닉스 안 파신 것 같더라고요. 이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명확한 기준 잡고 대응하기만 해도 우리 수익 보는 거 진짜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이제는 이 패턴을 아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HLB 보여드렸던 패턴과 매우 흡사하잖아요.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물량을 받아내다가 갑자기 기관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급등이 나오는 패턴. 이젠 조금 아시겠나요? 제가 이 문자 내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실력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대응을 요청하셨을 때 이런 방법으로 우리 주주님께 대응 방안을 드리고 결과가 나온 뒤에 좋은 자리였다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어떤 기준을 전달했고 이후 어떻게 흐름이 이어졌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서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물론 모든 판단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이 위험 기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손절가를 말씀드리는 게 예상과 다른 움직임이 나왔을 때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조절하고 어떤 조건이 확인됐을 때 다시 대응할 것인지까지 함께 잡아야 하기에 먼저 이렇게 문자를 보여드린 겁니다. 현재 보유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시장은 움직이는데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요. 지금 앞에 보이는 번호 010-8367-9751번으로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 번호는 제 개인 직통번호고 현재 보유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시장은 움직이는데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앞에 보이는 번호로요.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별도의 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종목과 대응 기준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 제가 전달한 대응이 실제 우리 주주님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고 좋은 결과로까지 연결이 되셨다. 그때 저희 채널 한번 다시 오셔서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하고, 제가 잘한다고 뭐 믿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언제 어떤 기준을 전달했는지, 실제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이 기록들을 한번 확인하신 이후에 판단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10-8367-9751번 이 번호로 대응이라고 꼭 문자 남겨주시고요. 주주님들의 부족한 시간 제가 대신 채워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자, 지금부터 대응 방법 말씀드릴 건데, 우리 주주님들 딱 3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제가 저번 주에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8,000원 라인이랑 두 번째로 9,000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원대 라인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근데 상황이 조금 변했죠? 우리 만원대 돌파 못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차익 실현해서 우리 현금 챙기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실제로 진행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진행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타이밍을 못 맞춘 거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주주님들 타이밍 못 맞출 것 같다 싶으면은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린 분들은 제가 문자 전부 다 전달 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상황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응 기준도 바꿔야 돼요. 지금은 대응 기준 8,500원 선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번 주랑 이번 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바로 이 8,400원 라인이에요. 자, 왜일까요? 오늘 장중 저점이 바로 8,400원이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지금 가장 먼저 봐야 할 자리는 이 8,400원짜리고, 만원대에서 강하게 밀렸는데도 8,400원 부근에서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고 물량을 받아낸다면 오늘 움직임은 일단 상한가 이후 차익 실현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볼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8,400원 구간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깨고 계속 밀린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때는 실적이 좋으니까 무조건 다시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도 버티시면 안 됩니다. 좋은 재료와 좋은 타점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라인은 바로 9,030원 라인이에요. 자, 9,030원 라인은 직전 상한가 가격이에요. 이번 가격에 주가가 9,000원 위로 올라와서 이 가격을 지지로 바꾼다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밀렸던 물량을 다시 받아내기 시작되는 의미가 되기 때문인데, 저는 오히려 여기부터가 제현솔루텍의 첫 번째 분위기 반전 신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될 게 8,400원과 더불어서 이번에 9,000원 라인도 같이 봐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만원대 라인 봐주셔야 돼요. 오늘 주가가 만원대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강하게 밀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다시 올라왔을 때 가장 강한 매물이 기다리고 있을 확률이 높은 자리, 바로 만원대겠죠. 그래서 만원대를 다시 건드리냐 마냐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거래량을 위쪽에서 돌파하고 그 위에서 버텨주는지가 중요해졌어요. 오늘 고점이 쏟아졌던 물량을 다시 소화하면서 2차 상승을 시도하는 그림까지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만원을 돌파하면 11,000원, 12,000원까지 갈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거래량 보시면 가장 많이 쌓여있는 두 자리가 바로 9,000원대랑 만원대예요.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오늘 주가만 보면 상당히 무서울 수가 있어요. 상한가 다음 거래일 만원을 넘었다가 다시 8,000원대. 누구라도 지금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하지만 실질적인 다음 거래일 날로 봤을 때는 6% 정도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다음 거래일에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8,000원대 라인 여기 지켜주면 우리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번 라인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해 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진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종목이든 상승이 나올 때 직선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없어요. 상승이 나왔다가 한번 꺾였다가 다시 상승이 나온 흐름을 우리 주주님들은 많이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때문에 지금 상황도 어쩌면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이 나오고 이제 반등을 하려는 일시적인 조정 구간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조정을
벗어날 때, 상승이 나올 때 그 자리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재료는 이미 나왔어요. 이제 계좌를 결정하는 건 우리 주주님들이 가져야 할 타점과 대응 라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형 솔루텍 한번 봤는데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일단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영상이 이렇게 막 짧은 것도 아닌데 이 마지막 구간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건 단순히 오늘 소개해드렸던 종목 하나만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 저희 채널의 분석과 이 대응 기준을 믿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제가 따로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제가 반도체 수급 쪽 계속 추적하면서 확인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 널리 알려진 종목은 아닌데 뉴스가 크게 퍼진 뒤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린 종목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차트에서 봤을 때는 하락 압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거래량과 수급에서는 이전과 다른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앞으로 시장에 관련해서 이동할 수 있는, 즉 조건을 갖추기 시작한 종목인데요. 다만 여기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아무 자리에서나 마구잡이로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일수록요,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어느 구간에서 수급이 붙는지, 어느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차트는 어떤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을 공개하면서 단순히 종목명만 던져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 반도체 자금이 이 종목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현재는 어떤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진입을 서두르면 안 되는 구간이 어디인지, 그리고 흐름이 예상과 다를 때는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드리는 자료고요.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이렇게라도 우리 주주님께 종목이라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하나 알려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반도체 급등주 찾고 계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들 궁금하신 분들, 지금 앞에 보이는 번호 010-8367-9751번으로 반도체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제가 확인한 종목과 함께 차트, 수급, 거래량, 그리고 실제 대응 기준까지 정리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조회수로 보내주신 관심만큼 저도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점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남들보다 먼저 이 종목명을 아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알아보기 전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시장이 움직일 때 대응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준점을 명확히 갖는 것, 이 차이가 결국 우리들의 계좌의 결과를 바꿀 거란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